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22년 10월이 돌아왔습니다. 자, 10월 우리 시사 상식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저는 시사 강의를 맡게 된 양광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10월 시사는 41개의 소재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총 10개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학습을 하죠. 6개 강의에 이제 각 주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커버 스토리, 이번 달의 핵심 소재는 2가지예요. 그리고 정치 행정 분야부터 인물 용어까지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강의, 이제 커버 스토리를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자, 정치 행정 파트도 조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는 2가지. 자, 보니까요, 빈칸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소재는 미국의 자, 무슨 감축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자, 뭘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공약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뭔가 산업을 육성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IRA라고도 불립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자, 이 IRA 감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 상당히 이제 유명 인사가 크게 이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일이 우리는 2건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여왕 한 분이 이제 서거하셨습니다. 누구죠? 자, 영국을 70년간 통치를 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2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이제 사인을 하고 뒤에 보니까 이제 박수를 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거의 이제 2년이 다 왔습니다. 상당히 뭔가 액션을 더 취해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임까지 내다보기 위한 큰 이제 입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직격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다. 자, 상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사인을 했는데 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원래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수정을 해서 IRA로 통과가 됐는데요. 약 4,400억 불의 정책 집행 그리고 3,000억 불의 재정적자 감축안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0년 만에 물가 폭등. 뭐 미국 물가가 9%대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8%대 지금 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8, 9%대의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물가를 잡게 되면은, 즉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민생 경제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하면서도 뭔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금리를 올리는 어떤 정책인가? 오히려 이게 민생 경제는 더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지금 이제 물가 폭등을 좀 안정화시킨다란 그런 대의 명분으로 이제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어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미국 경제를 총망라한 어떤 패키지 법안이다 라는 거예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자, 의약품 관련돼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쪽에 지출을 통해서 의약품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 유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것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이 기후변화를 잘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 쪽의 발전,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겠죠. 그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가계소득 안정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월급, 소득이 이렇게 따라 올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계 발전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안, 에너지 산업 쪽에 특히 신재생, 청정에너지 쪽으로의 산업 재편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이제 수송에 문제가 있잖아요. 유럽에 또는 중국의 공급망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한층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망 교란을 대응하기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건강보험 보조,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정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다양한 현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의 어떤 정책 육성 산업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중 고래 싸움에 한국 전기차 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의 직격탄이다 라는 건데요. 보면은 미국의 어떤 이 IRA 감축법이 산업 구조, 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대립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산업, 미국 제조업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식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고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까지 이 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3개 축이 다 지금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특히 이제 미국의 전기차 구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게 돼 있죠. 미국 역시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는 현대 기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현대차를 덜 살 수밖에 없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보조금을 덜 받게 되니까. 자, 보니까요, 이 IRA 감축법 섹션 13401에 보면은 청정 자동차, 전기차를 말하는 거겠죠. 청정 자동차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차를 구매해서 보조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생산된 이 청정 자동차, 전기차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이 사용되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미국 생산이면서 부품들은 미국과 관련된 어떤 광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전기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아직 미국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못 받을 수 있겠죠. 또 이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들이 들어가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기차, 심지어 미국 전기차도 중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7,500불 최대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980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제 가장 전기차 부분에서 탁월한데 현재는 보면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2위입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2위예요. 1위는 말 안 해도 아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일 거고요. 테슬라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뭐 포드나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 상반기로 보면은 9%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려 놨어요. 상당히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 9%까지 끌어올린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타격이 지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제조 공장이 없어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지금 25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 생산 라인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자, 이 IRA 감축법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핵심 광물이 미국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중국산 핵심 광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A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 WTO의 제소도 고려하고 있어요. 세계의 무역기구죠. 자, 그래서 8월 30일 날 무역 대표부를 만나서 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고요. 일정 기간에 유예를 줄 수 없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IRA 감축법이 이 자유무역, 우리 미국과 FTA를 맺었잖아요. 이 FTA에 어떤 규정이냐면 내국인 대우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불리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에 좀 위배되는 거다. 라는 이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 뭔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죠.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크게 보면은 서브프라임 2007년 이후에 현대차가 이제 내수 중심의 차에서
글로벌 카메이커로 한번 성장한 시기가 있었고요. 이번엔 그 두 번째, 내연기관이 아니라 신재생, 청정에너지 관련된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새로운 자동차 부분에서 또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인데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시사에 또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미국의 중대 법안,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IRA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 달 토픽의 두 번째 소재입니다. 자, 영국 연방의 상징적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자, 여기 자, 상당히 온화한 미소, 그리고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엘리자베스 2세의 사진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영국 국왕으로 즉위하게 된 찰스 왕세자, 이제는 찰스 3세라고 부르죠. 찰스 3세의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시대가 가고 찰스 3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 퀸이 떠났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20세기를 대표한 이제 영국의 여왕이셨습니다. 영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 중에 하나죠. 뭐 영국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상징적인 왕이 존재하죠.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직위가 있고요. 영국은 또 과거 대영제국, 영국 연방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큰 영국뿐만 아니라 과거 영국의 식민지들을 묶어서 연연방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1952년, 상당히 오래전에 즉위를 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70년 이상을 재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으로 70년 127일. 상당히 이제 영국에서 최장 기록의 왕이 되었죠. 만 70년을 재위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2세가 떠나면서 연연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영국 연방이 좀 해체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간혹 들리는데요. 이 영국 연방이란 게 뭘까요? 영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국가들을 말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은 영국 본국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영국 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지금 뭐 호주 이런 나라들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연연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사람이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되는 거죠. 보면은요,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런 지금 현재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총 56개국이 연연방 소속이에요. 인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다 연연방 소속이고 거기에 수장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자, 과거 영국 영토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도, 호주, 캐나다 다 그렇게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56개 나라의 전체 수장은 아니고요. 봅니까? 15개 국은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자, 이런 나라들 중에 15개 나라가 상징적으로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15개 나라의 원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입헌 군주제 왕실을 폐지하게 되면은 연연방이 해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향후에 이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식과 관련돼서 우리 죽음 관련된 몇 개 용어를 좀 구분해 볼게요. 우리 뭐 죽음을 높이 이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설명했던 서거, 그리고 타계, 별세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자, 서거가 제일 높고 그 다음 타계, 그 다음 별세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거하셨다, 타계하셨다, 별세하셨다, 뭐 가장 이제 낮은 거는 뭐 돌아가셨다,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거가요 대통령 그리고 종교 지도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사의 죽음을 이른 말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으신 분들 또는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신 유명인들의 죽음은 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교수님,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또는 유명인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타계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별세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깝게는 부모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의 죽음을 높이 이르는 일반적인 좀 존경의 표현은 별세다. 별세다.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엘리자베스 2세의 주요 업적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그죠? 52년 2차 대전 이후에 즉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군 복무도 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를 거쳐간 영국의 총리, 실무적인 영국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무적인 그런 총리가 약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헌 군주제의 수장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인물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냐면은 자,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사회 고위층들의 엄청난 좀 도덕적 의무다. 그래서 노블레스, 노블, 귀족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오블리제는 의무란 뜻이죠. 오블리주라고도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 책무.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신 인물이다. 보니까요. 영국의 수장이었지만 세계 2차 대전 중에 여군에 입대해서 군투력 정비병으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왕족 출신 필립 공과 결혼하셨고요. 필립 공이 이제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엘리자베스 2세도 이제 서거하셨습니다. 1952년 전후죠. 2차 대전 전후 25세의 상당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셨고요. 그로부터 70년간 재위하면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외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자, 추가 용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 고위층의 어떤 정치적 의무, 책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블레스 말라드. 말라드 하면 이제 악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회 고위층의 어떤 폐악이다.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다. 이렇게 일컫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의 시대가 저물고 영국은 새로운 수장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찰스 왕세자. 즉위하면서 찰스 3세가 되었죠. 영국 국왕으로 공식 즉위를 하셨습니다. 9월 10일 새 국왕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찰스 3세에 즉위하면서 이제 그러면 영국의 그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이 찰스 3세의 자식으로 보통 우리 얘기를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윌리엄 왕세자가 있고 또 이제 해리 왕자도 있죠. 근데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서
서열 1위는 윌리엄 왕세자이고 해리 왕자가 떠났기 때문에 서열 2위가 이제 바로 이 윌리엄 왕세자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왕자 9세의 샬롯 공주, 7세의 루이 왕자, 4세가 서열 2, 3, 4위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커버 스토리 2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정치, 행정 분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